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상처로 남은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그냥 진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살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은 더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커다란 행동보다도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고전 인간관계론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파트 1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 기술. 어느 날 오래된 지인과의 대화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리 비난이 많을까? 나는 그냥 좋은 마음이었는데.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이 한 말보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의 온도입니다. 비난은 쓸모없는 짓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것이 비난이 된다면 그 말은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비난은 상대의 자존심을 해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마음속에 원한이라는 이름의 벽을 세웁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어라. 그는 수많은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침묵을 택했습니다. 말로 상대를 이기기보다 마음으로 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보다 더 큰 울림은 내가 먼저 바뀌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한 번만 더 깊이 바라보는 것. 그 배려가 상대를 움직이고 관계를 바꿉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것. 명령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공감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어요. 돈보다, 건강보다, 성공보다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진심 어린 한마디가 상대를 다시 일으키고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칭찬은 마음을 살립니다. 격려는 관계를 살립니다. 단, 아첨은 마음을 얼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일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시간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지요. 파트 2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호감보다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은 그 사람의 말보다 마음의 진심이 먼저 다가올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작고 소박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년 동안 나를 알리려 애쓰는 것보다 2달 동안 누군가의 삶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진한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진심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진짜로 들어주는구나. 그 감정이 관계를 엮습니다. 둘째, 좋은 첫인상은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표정엔 삶이 담깁니다. 삶에 지친 날들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진한 신뢰가 생깁니다.
미소는 말없이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당신과 이 시간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관계의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사람의 이름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이 문장이 왜 오래도록 회자되는지,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존재로 불리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넷째, 진심 어린 경청은 최고의 대화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늘 마음에 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말보다 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빛으로 응답하고 그랬구나라는 짧은 공감으로도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다섯째, 상대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라.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빛나는 얼굴을 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를 알아주고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대화 하나로 관계는 어색함에서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여섯째, 상대를 중요하게 느끼게 하라.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해졌어요. 그 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이런 한마디는 상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선물합니다. 그 감정 하나가 서로를 다시 보게 만들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피워냅니다. 호감은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미소에서 시작해 이름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삶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러나 깊게 자라납니다. 파트 3.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12가지 방법.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일이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상처 줄까봐, 괜히 오해를 살까봐. 입을 열기 전 마음이 먼저 망설이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많은 관계를 지나오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로는 사람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는 나이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부드럽고 단단하게 놓여야 오래가죠. 첫째, 논쟁은 피하라. 카네기는 말합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하는 것이다. 논쟁은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쌓이게 만들 뿐이죠.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낼 수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끝낼 수 있다. 세상에는 싸워서 해결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해와 공감으로 풀리는 일이죠. 둘째, 틀렸다는 말은 입에 담지 마라.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건 틀렸어.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본능이 가로막히는 순간 대화는 싸움이 되고 소통은 끊겨버립니다. 셋째, 잘못했을 땐 빠르게 인정하라. 미안합니다는 짧지만 관계의 균열을 다시 잇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상대가 실망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그게 관계를 지키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넷째, 작은 뇌를 끌어내라. 소크라테스는 대화에서 작은 동의들을 이끌어내며 상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신도 그렇게 느끼셨죠? 그렇게 쌓이는 작은 고개 끄덕임들이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 하라. 우리는 너무 자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향력은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땐 어떤 기분이었나요?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신뢰라는 이름의 다리가 놓입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라. 관계는 설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오래 남습니다. 당신 생각,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말 한 줄이 관계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일곱째,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한 번의 상상,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는 작은 마음. 그 작은 시도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고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여덟째,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옳고 따뜻하고 정의롭기를 바라지요. 그 기대를 믿어주는 격려는 비난보다 수천 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째, 이야기를 보여줘라. 때로는 말보다 장면처럼 생생한 표현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어떤 말도 삶과 감정이 담긴 이야기에는 힘을 잃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림처럼 전달되는 이야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열째, 도전심을 자극하라. 당신이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꼭 해내실 겁니다. 비난은 상처를 남기지만 도전은 성장을 자극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면 관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한째, 말로 이기려는 순간 마음은 멀어진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말하지만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해로 다가가야 합니다. 진짜 대화는 승패가 아닌 공감의 기록입니다. 파트 4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관계는 누군가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 위한 것 아닐까요? 젊을 땐 틀린 것을 고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깊은 지혜라는 걸요. 첫째, 비판이 아닌 칭찬으로 시작하라. 지적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칭찬은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거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겠어요. 이런 한마디는 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고마운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마음을 엽니다. 둘째,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정면에서 비판을 받으면 누구나 자존심이 상하고 방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짝 돌아가면 말이 마음 깊숙이 닿습니다. 제가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지요. 셋째, 자신의 잘못부터 이야기하라. 나도 그랬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무장을 풀게 합니다. 나도 실수했고, 나도 실망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면 상대는 내 말에 담긴 온기를 느낍니다. 사람은 완벽한 이의 충고보다 실수해본 사람의 위로에 더 마음을 줍니다. 넷째, 명령이 아닌 질문으로 말하라. 이렇게 해보세요. 대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변화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누가 시키기보단 스스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다섯째, 체면을 세워줘라.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 나이에 지적을 받는다는 건 생각보다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으셨잖아요. 이처럼 체면을 세워주는 말 한 줄이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여섯째, 작은 발전도 칭찬하라.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노력하신 게 느껴지네요. 이런 말이 무심코 흘러가는 하루를
조금 더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사람은 지금 이만큼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일곱째, 좋은 평판을 먼저 선물하라. 그분은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늘 신중하셔서 믿음이 갑니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을 그 말에 걸맞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씨가 된다는 말처럼 칭찬은 때로 가장 강한 기대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덟째, 고치기 쉬워 보이게 하라. 이건 그냥 방향만 살짝 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변화를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작아 보이면 사람이 움직일 용기가 생깁니다. 아홉째,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원하도록 유도하라. 이걸 해주세요. 대신 이걸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일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닌 배려의 기회가 됩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을 때는 강요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진짜 설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말.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건 거창한 충고보다 따뜻한 인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애써 고치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저 스스로 바뀌고 싶어집니다. 파트 5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건 어려운 말도 긴 설명도 아닙니다. 단 한 줄의 편지,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감을 잃고 고개를 숙인 아이에게 선생님이 짧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그 한 줄이 그 아이의 마음에 불을 밝혔고 그 아이는 몇 년 후 교사가 되어 누군가의 등을 또다시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은 속임수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진심은 느껴지고 그 진심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먼저 마음을 건네세요. 지적 대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수고에 늘 감사했어요라고 표현해 보세요. 그 말은 생각보다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오해는 더 쌓이고 하고 싶은 말은 자꾸 가슴에 맴돕니다. 그럴 땐 짧아도 좋으니 편지를 써보세요. 뻔하고 어색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은 그 안에서 당신의 온도를 느낄 테니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많이 웃었어요. 예전에 그 말,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떤 날에는 기적처럼 들립니다.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논리도 설득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관계란 어쩌면 서로를 응원하는 짧은 편지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밝혀줄 수도 있겠지요. 파트 6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도 어느 날은 낯설게 느껴지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절대 잔소리하지 마라. 잔소리는 작은 돌처럼 사랑의 강물 흐름을 막습니다. 사랑은 걱정으로 포장된 잔소리보다 기다려주는 침묵과 따뜻한 응원이 더 멀리 갑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라.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상대의 성격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의 크기일지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조금 느슨한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젊을 때는 설렘으로, 나이 들면 습관으로. 그래도 그 안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애틋함이 숨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온기, 작은 관심 하나가 몇십 년의 오해도 천천히 녹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라. 고맙다는 말은 하루하루 쌓인 일상의 수고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인사입니다. 당연했던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피어납니다. 작은 관심을 기울여라.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아주 작은 무관심들이 조금씩 마음의 틈을 만들어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건네는 한 잔의 따뜻한 차, 먼저 던지는 괜찮아? 한마디가 큰 기적을 만들기도 하지요. 예의를 갖춰라. 남에게는 조심하면서 가족에겐 편하니까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말보다 태도에 담겨 있으니까요. 결혼 문맹이 되지 말라. 어떤 관계든 공부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늘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건 그저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보다 따뜻함에, 지적보다 공감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다듬는 일이 먼저라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단 내 마음을 다듬는 게 먼저라는 걸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사람이니까요. 살아가며 가장 힘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그럴 때 데일 카네기의 글은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다. 그 말처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조금만 더 진심을 담아 말하고, 조금만 더 공감해 보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난보다 이해를, 지적보다 격려를, 불만보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하루, 그게 우리가 함께 바라는 인생 아닐까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기억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은 데일 카네기의 고전, 인간관계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 그 진심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언제나 여기 공감이 피어나는 곳, 공감 필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